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소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본이 일단 마무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만큼은 해야지라는 가이드라인과 그러게요. 일본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은 좀 좋겠다라는 어제, 네. 기대감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경계 그렇죠. 어딘가에 지금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오늘도 고점 갱신하면서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좀 줄여서 네. 0.97%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 하이닉스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야. 역시 HBM이네요. 네. 하이닉스가 또다시 하이닉스를 이겼습니다. 새 역사를 쓰고. 그렇습니다. 네. 예, 영업이익이 9조 2,100 네. 29억 원 엄청난 또 성적을 가져왔는데 속보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댓글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저희 2+2 통상협의가 불발됐다. 불발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관들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대기하다가 뭐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한미 간에 수년을 또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세한 이야기를 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렇게 뭐 기대와 경계 어디 사이에서 그래도 고점은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시장 얘기 특히나 뭐 종목 얘기 좀 풍성하게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쿨지훈 박지훈 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승 요정이네요 오늘도. 그렇습니까? 예, 네. 상승 요정. 오늘도 뭐 종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곤하네요. 어제 또 피곤하시죠. 부산에 네. 가서 서면역에 딱 내리니까, 큰 NH투자증권의 이 WM 센터가 딱 있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2층에 가서 우리 3프로 고객님을 3시부터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2시 반부터 벌써 4시에 행사 시작인데, 네. 1시간 반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이 꽤나 있으셔가지고 부산에 아니 부장이 근데 엄청 더웠잖아요.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예. 더웠지만 그래도 부산 가면은 그래도 부산 돼지국밥 먹어야죠. 돼지국밥 먹을 먹어야죠. 거 많지. 냉채족발 먹어야죠. 뭐 먹을 거 많아요. 부산은. 이열치열 네. 뜨거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국밥 먹고 시원하게 또 한번 강의 한번 했는데 일단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일단 역시 3프로 고객님들은 학구적이다. 네. 그리고 정말 메모들을 깔끔하게 잘 하신다. 한마디 한마디 버리지 않고 어제는 이제 3가지 섹션으로 했는데 저도 좀 얘기 좀 했고 이혁진 차장 네. 또 하반기 전략과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정세찬 이사님도 함께 가셨죠. 또 정세찬 이사님의 또 해외 주식을 바라보는 그러니까요. 관점과 이건 뭐 실시간으로 이게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유망 종목 바로 어제 티키타카를 좀 나눴는데요. 실시간으로 밍밍님. 나왔어요. 밍밍님이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셨어요? 네. 부산 강연 강연. 잘 들었습니다. 뒤에 뭐라고 교주님. 교주? 혹시 어제 뭐 이러고 있으셨습니까? 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올라가는 거 믿습니까? 막 이렇게. 아니 뭐 분위기 자체가 뭔가 카리스마 있게 또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계속 후기 좀 들려주세요. 어떤 질문이 좀 많이 나왔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캐치를 해서 인사이트를 좀 드렸기 때문에 네. 질문들은 이제 갖고 계신 뭐 종목들 요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강연 내내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딱딱 집어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법 만족스러운 강연회였다. 이렇게 좀 자화자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 가셔서 어제는 몇 분 정도 나오신 거예요? 어제 한 8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네. 한 50여 분이 오셨어요. 50여 분이 예, 노쇼가 조금 있었군요. 예, 날씨가 네. 조금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땀 이렇게 흘려 가시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시간이 6시까지였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네. 쉬는 시간 없이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힘들어하시니까 딱 2시간 아주 꽉 채워서 어제 강연을 잘 마쳤습니다. 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반응도 좋은. 네. 네.
우리 셉니다. 시장 상황 그러면 한번 그럴까요? 챙겨보고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뭐 나스닥, S&P 500 이 뉴스가 뭐 계속 연달아서 맞아요.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 그리고 EU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타협점에 도달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굉장히 호재였고 기업들의 또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자, 일단 뭐 뉴스 슬로우들 이렇게 점검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이제 시각과 현재 상황들 좀 진단을 해서 약간 서두에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미국과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세 또 품목 관세까지 얘기가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에서 자동차 도요타가 뭐 13% 이상 상승을 한 그러니까요. 모습들이었고 네. 한국의 자동차 섹터들 뭐 부품주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25에서 한 절반 정도만 하면 서프라이즈인 거고 만약에 일본보다 조금 좀 박한 그런 관세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염려됐던 것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오히려 충분히 상승 요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동차 업종 그동안 굉장히 소외됐던 섹터 중에 하나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이었는데 일단은 좀 횡보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허재명 앵커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또 협상에 약간 또 줄다리기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과한 상승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언제 지금 오늘이 7월 24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한 일주일 텀에 약간의 노이즈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또 찬물을 뿌리는 뉴스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흥분하지 말자라는 거 이게 뭐 생각인 거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자동차 섹터는 올라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오늘 간밤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뇌리를 스쳐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딱 눈에 띄셨습니까? 1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죠. 그렇죠. 자 보시면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재밌는 거예요. 어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오늘 같은 장면이 더 재밌는 거. 왜 재밌냐? 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까? 아니요. 안 나왔어요. 네. 그럼 시간에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한 그렇죠. 4, 5% 정도 빠지는 5% 것 같은데. 정도? 그죠, 네. 빠지죠. 자, 그러면 냉정하게 테슬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약간 분위기 조금 애매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장을 열어봤더니 네. 이건 웬걸? 오늘 2차전지 섹터가 맞아요. 굉장히 셉니다. 엔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거 주식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트레이닝 관점에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채팅창에 한번 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왜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2차전지가 테슬라는 이렇게 실적이 별로였는데 2차 전지는 왜 오르는 거예요? 왜 오를까요? 혹시 답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기 우리 3프로 고객님도 너무나 공부 다 잘 맞아요. 하시니까 네. 답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돼지국밥 얘기만 하시네. 아까 그 얘기 부산 얘기에서 아직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댓글로 좀 남겨주시죠. 힌트 좀 주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신차를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어찌됐든 그 자동차 업체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가동률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가용 테슬라의 차량은 좀 더 빠르게 앞당겨서 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안 좋겠죠. 당연히 인도량이나 이런 실적 발표들이 계속적으로 네거티브한 결과들이 나오니까 답답한 모습인데 하지만 국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죠. 일단 냉정하게 봅시다. 북미 ESS 관련돼서는 여전히 국내 2차전지 업체들에게는 약간의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LG 엔솔 같은 경우는 북미의 ESS 관련해서 LFP 관련돼서 이제 가동이 시작됐다라는 것들이 뉴스에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부장님 약간 시간차긴 한데 지금 아이디어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리튬 값이 상승해서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맞아요. 하반기에 저가형 차량이 나오는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가용 차량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은 일단 좋을 수 있겠다. 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대주전자재료나 LNF 이런 것들.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 전에 관련된 업체로 변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약간 카멜레온으로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LG 엔솔 굉장히 많이 오른 것들은 ESS용 관련돼서도 아마 뉴스플로우들이 점검돼서 아마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빈지털이범들이 지금 오늘 많이 시장에 들어오시는 것들인데 네. 리튬 가격 얘기한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관련된 가장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뭘까요? 감산이죠. 감산, 철강. 감산이죠. 감산. 감산이라는 키워드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에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막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무분별한 경쟁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과도한 과잉 생산은 좀 자제해라라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계산기에 두들겨 보니 야, 그거 아무리 생산 많이 하면 할수록 다다익선이 아니더라. 이거는 야, 오히려 역마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생산량 조절해라고 약간 톤 다운하는 거에 대한 중국의 어떤 정부의 입장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옆나라 한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러면 우리 쪽 반사 이익도 가능한 게 나올 수 있겠네. 산업별로 충분히 이번에 철강 가격만 보더라도 바로 감산이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입에 딱 나오는 순간 열연 가격, 후판 가격 오르잖아요. 네. 오르니까 관련된 업체 충분히 현대제철, 동국제가 이런 애들도 다 올라오는 것들이죠. 근데 리튬 가격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게 CME 원자재 상장된 원자재가 아니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이 선물 가격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두 가지 원자재가 급등합니다. 하나가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하나가 탄산 리튬이에요. 그러니까 야, 태양광 관련돼서도 공급 과잉이 많았던 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생산량 조절하라는 감산 키워드가 계속 중국에서 나오니까 관련된 태양광 업체들도 사실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죠. 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많은 뉴스 플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원자재 중에 특히 전력 관련해서 원자력 한 이틀 동안 재미없었죠. 맞아요. 근데 간밤에 원자력 관련된 섹터와 그 다음에 G번호바, 물론 가스터비긴 하지만 네.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네. 다시 일제히 하락이 있었던 걸 다 메꿨어요. 간밤에. 심지어 SMR까지도, 뉴스케일 파워까지도, 그 다음에 또 약간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오클로까지도 다 오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커플링 현상이 나온 것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차전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 자, 이렇게 감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투자에 대한 긍정적 내러티브가 한국에 상륙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종목들 사실 선택하기 어려우면 ETF로 가라. 그렇죠. ETF를 갔더니 종목을 깠더니 1등이 뭐였더라? 포스코 홀딩스였더라. 네. 사실 오늘은 좀 쉴 수는 있겠지만 어제까지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플러스 2차전지 소재 업체의 공통된 교집합 종목으로서 네. 특히 약간의 큰 금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를 되게 러블리하게 보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PBR 주잖아요. 네. 뭐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좀 유명한 저 PBR 주 섹터로 또 편입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단은 현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2차전지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좋은 흐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8, 9월까지는 2차 전지가 되게 핫할 것이다. 아, 8, 9월까지도. 네, 그리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약간의 지적을 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게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테슬라 실적이 저렇게 어닝 쇼크가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 숫자가 안 나오는데. 2차 전지 섹터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판매에 대한 성장률은 YOY 플러스 20%거든요. 북미는 플러스 0이에요. 즉, 북미 지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제로고 유럽은 플러스 20%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덕을
한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더 받을 거 아니야라고 물음표를 제시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야 IRA 법안을 필두로 해 수정 법안이긴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가 이제 끝나잖아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4분기 얘기니까 오히려 3분기에 일부 또 사재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전기차에 대한 그 완성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보편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좀 톤 다운될 수 네. 있겠으나 테슬라만큼은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량의 생산에 차질이 생긴 거지 네. 고객단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선택이 이렇게 뭐랄까 저울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를 네. 가장 브랜드에서는 선호를 제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부장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자료가 좀 필요해가지고 네. 저희 잠깐만 노트북 좀 교환을 하고 의견 계실 좀 때 볼까요? 여러 가지 예.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못 오른 차원에서 2차 전지가 가는 거다라는 네. 의견도 여러분께서 좀 남겨주셨고 순환매 차원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 뉴스플로우상으로는 네. 오늘 중국 신왕다라는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엔솔이죠? 승소를 했다는 엔솔이 뭐 그런 점에 지금 한 8%대 상승을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것도 호재로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작용을 한다라는 건데 부장님은 8월 9월까지도 8월, 9월까지도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처음에 네. 이야기 꺼내실 때도 댓글이 굉장히 분위기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무슨 2차 전지를. 그런데 네. 그때 지금 벌써 추천 이야기를 꺼내신 지가 한 2주, 3주가 된 것 같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2차 전지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조금 시간 할애해서 네. 해주셨고 다음도 이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가봐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분들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약간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코스피가 0.75%, 코스닥이 0.3%대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 개인분들이 많이 파시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차익 네. 실현 계속 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얘기까지 왔는데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일단은 일본의 성적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에 있어서. 예. 일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슷하거나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동차, 반도체, 기계조선 이런 산업군이 겹치는 데가 많으니까 일본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일본보단 조금 더 관세에서 유리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미국이랑 무역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우리랑 교역을 하면서 돈을 버는 만큼 뭐 해라? 투자해라.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확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800조? 이 정도 규모로 5,500억 달러. 그러니까 그렇죠. 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은 한 800조 될 건데 일본보다는 저희가 조금 돈을 덜 벌긴 하죠. 무역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한 600조는 투자해야 되는 건가? 우리한테는 이제 기사화로 난 4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예상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역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이제 명암이 드러나겠지만 이건 이제 HS가 안 되네요. 안 되세요? 네.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줄 건가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조선주가 자동차는 좋았지만 조선주가 좀 흔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흔들렸냐? 우리 사실은 우리가 조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무역 협상의 몇 가지 단서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사업에 일본까지 껴서 뭔가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니까 조인트 벤처 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K 조선도 이 뭐지 이거? 우리 한국의 모든 장악할 수 있던 사업 영역이 일본까지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여력을 만들었다는 거는 약간 톤앤 매너가 조금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제 쌀까지도 좀 일본과 협상이 잘 된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는 그럼 무엇을 줘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상을 해보면 일단 방산 관련돼서도 아마 미국에서는 아마 들어올 겁니다. 네. 방위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는 뭘 줘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엔터는 사실 관세로부터 무풍지역이라서 뭔가 특별한 카드를
딱히 줄만한 게 없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약간 손해보는 장사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전국의 좀 안정을 위해서더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를 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거기라서 네. 아마 마무리는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8월 1일 전에 관세 문제, 트럼프가 원했던 그림으로 다 모든 것들이 이제 타결이 되고 협상이 된다면 네. 결국에 트럼프 타코 이야기는 들어갈 것이고 인플레이션 영향 크게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 관세 수입은 많을 거고 예. 진짜 트럼프 원하는 대로 가는 그림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대로는 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향방만 보더라도 관세에 약간 노이즈가 생기는 순간 4점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그래서 네. 아마 관세에 대해서는 아마 최대한 협상이 시일 내로 잘 안 되면 일단 유예를 또 하겠죠. 아 또다시 한국도 8월 1일에서 더 뒤로 미뤄질 수는 있어요. 지금 워낙에 지금 안건들이 사실 일본은 무역 협상 관련돼서 이미 출발을 꽤나 오래전에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한국은 국내적인 정치적 이슈 때문에 뒤늦게 협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쉽게 아마 이게 셈법이 다 끝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오히려 8월, 9월, 10월까지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사실 열어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또 다른 한 섹터를 보자면 네.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도 AI 액션 플랜 네, 이런 부분 트럼프 대통령 뭐 서명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뭐 규제도 풀고 더 좀 자유롭게 해주고 육성 쪽으로 가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그 전일 또 뉴스는 스타게이트는 지지부진해 이러면서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도 투자는 계속 가는 걸로 구글 실적을 봐도 투자 쪽으로는 계속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요거 수혜를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자료도 하나 준비하긴 좋아요. 했는데 네. 사실은 메타의 향방만 보더라도 네. 이게 사실은 잦은 약간의 뭐 작은 노이즈는 소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메타의 프로젝트 사업 구상안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된 캐펙스만으로도 만약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전력 테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언 장담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1에서 10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캐펙스나 전력 관련된 테마 섹터만 보더라도 저는 한 3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에서 10 중에 3 정도 왔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7이라는 여력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제도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못 들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많이 올라서 말씀 못 드리는 게 바로 지번호바라든지 네.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이 있죠.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요즘에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을 샀어요. 여러분들 아마 같은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을 샀어. 근데 한 10%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근데 뭔가 흔들려. 뭔가 불안해. 그래서 종목을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를 수익이 난 게,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1,000원 됐으니까 10%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600원 정도에 정리를 했어. 6%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서 11,500원이 됐어요. 살 수 있어요? 저는 손이 안 가죠.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 아주 심사숙고해서 종목을 잘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황의 뭔가 흔들림 때문에 정리를 한단 말이죠. 이러면 이거 큰 돈 벌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지금 선택할 때 좀 신중하게 요 종목은 큰 그림으로 나는 사는 거야. 아니면 이 종목은 그냥 잠깐 하루 연애하고 나는 헤어질 종목이야. 잠깐 일주일만 연애하는 거야. 라는 생각의 종목이 있을 수 있고 네. 나는 결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약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이런 길게. 느낌의 종목들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뚝심을 가지고 종목을 많이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나름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력 테마는 그런 상황이고 방금
홍선혜 앵커님께서 여쭤보셨던 이 AI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이게 빠르게 스킵을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은 좀 열악하죠. AI 산업의 환경은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민간 투자 규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전히 한국은 굉장히 미약하죠. 그러니까요. 저 왼쪽에 보시면 미국과 중국만 보더라도 AI에 대한 민간 투자는 굉장히 많은 부분 진도를 뺀 상태죠. 네. 여전히 데이터 센터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 뭐 요거는 뭐 과거니까 뭐 넘길게요. 넘기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죠. 뭐 AI 소버린 AI에 맞춰질 것이다라는 것들 뭐 누누이 LLM 대형 언어 모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메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메타가 가장 빅테크 중에 AI 통해서 수익성이 가장 담보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목표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도 바로 이 소버린 AI에 잘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점수를 좀 받고 있는 것들 같아요. 그 다음에 AI가 국가 경쟁력이다. 이거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정리된 자료인데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반도체에 관련돼서 기승전 반도체인데 제가 여기서 오늘 종목들을 지금 좀 몇 가지 얘기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쟤는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종목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여러분 HTS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화비전하고 한미반도체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지금 HTS 제 노트북에서 시세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혹시 네. 한화비전은 한 몇 % 오르나요? 오늘 한화비전. 한화비전이요. 한화비전 예. 오늘요 6%대 지금 상승 중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예. 0.7% 오르고 0.7%. 있습니다. 네.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둘의 공통점. 자,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TC 본더, 하이브리드 본딩, 네. 뭐 이런 것들. 네. 자, 중요한 건요. 지금 막 HBM, HBM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HBM의 어떤 프리미엄. HBM3도 될 수도 있고 HBM4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장비가 들어가죠. 생산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물론 2027년, 2028년에는 TC 본더가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간 과정인 하이브리드 본딩이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독식 구조는 누구의 독식 구조였냐? 바로 한미반도체의 독식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0배 게임이 난 게 사실 한미반도체에 장악됐던 그런 산업 영역이었는데 뭔가 하이닉스를 통해서 약간 노이즈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독식 구조였던 영역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비전이 치고 들어옵니다. 물론 하나비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비전 자회사 하나세미텍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율이 나와서 합격점을 받고 수주를 받습니다. 누구에게서? SK 하이닉스로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한미반도체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한미반도체 직원이 SK 하이닉스에 상주되어 있는 직원들을 다 뺍니다. 야, 철수해. 삐진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 이래서 라고 이게 약간 이제 노이즈가 좀 덮어지긴 했는데 네.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어떤 우리가 CR이라고 해서 코스트 리덕션. 그러니까 독식 구조였던 한미반도체 제품가를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경쟁사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사 입장에서. 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 하나비전, 하나세미텍의 실력이 수율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 즉 독점적 지위로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겁니다. 그러면 TC 본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도 개발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네. 저는 그래서 하나비전이 제가 볼 때는 약간 한미 반도체가 초기에 중반에 올라왔던 흐름이 저는 하나비전도 한번 시세를 뽑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 구조에 완전 이제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하나비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TC 본더는 나중 얘기.
TC 본드는 나중 얘기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로서의 어떤 경쟁력 입지를 어느 정도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비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하나비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사실 시장이 그렇게 섹시한 상황이 아니에요. 상승 요정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하락 요정으로 좀 바뀌는 지금 10시 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점은 뭔가 약간 리즈너블한 저는 상승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지금 코스닥은 강보합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도 0.6%대 상승 확실히 동력이 좀 떨어져요. 종목이 네. 세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오늘 ABL 바이오가 주가가 아마 급등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서부터 예정되어 있던 게 뭐였냐면 오버행 출회 시점이 아마 이번 주서부터 아마 오늘부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가 세게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제 좀 준비되어 있는 스케줄을 더 긍정적으로는 기대한다는 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에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3,000당 제약이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자, 그런 흐름들도 보면 뭔가 축배의 신호탄이 뭔가 하나 종목단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닝 실적은 컨센보다 높았던 것들이고 거래 이제 분할 공시 전 가격까지 지금 다 회복을 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 저렇게 광문할까? 자, YOY에 대한 상반기 어닝 성적표가 작년보다 30-40% 애드업이 됐더라. 그럼 하반기도 이거 장난 아니네? 라는 것들이고 이제 거래 정지되기 전에 이제 뭐를 또 투자자들은 기대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5공장, 6공장도 잘하고 있는데 7공장까지 더 계획을 지금 마련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와서 뭘 얘기했습니까? ST팜을 얘기했죠. 네. ST팜을 뭐처럼 접근해라? 반도체 장비 주처럼 접근해라. 캐펙스 투자의 효과가 언제부터? 하반기부터.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가 톤이 업이 됩니다. 탐만 가보니까요. 저는 3분기부터 좋아질 줄 알았더니 2분기도 만만치 않네요. 라는 거에 대한 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장 참여들은 금리가 4.5 레벨에서 지금 올라가냐 마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제약바이오 섹터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닝으로 승부하려는 이런 일부 개별 종목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실적이 또 잘 나오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저 지금 대웅제약 지금 보고 있거든요. 대웅제약도 지금 실적이 컨센보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알테오젠처럼 뭔가 여러 가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제형이라든지 뭔가 스케줄 되어 있는 특허 등록이라든지 모멘텀이 착착착착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 약간 살 빼자 라는 이런 그 띠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삼바처럼 오늘 아침에 정말 아침부터 여의도 사람들 삼바 춤추고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어닝으로 접근하는 제약바이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삼바, ST팜, 대웅제약 이런 것들도 그런 띠으로 여러분들은 접근하는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제가 하나비전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바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기존의 약간 선두적인 지위를 차지하거든 기존 상장사 대비해서 이 영역을 침범하면서 약간의 남아있는 룸을 뺏어 먹는 게 아니라 그 독점적 지위만큼 올라와 있는 기업들을 얘를 먼저 사는 거예요. 물론 주가적 측면에서는 후발주자고 이등주자긴 하지만 이게 반도체 IT가 되게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그 회사는 도태되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하더라도 업체들이 선정해주지 않고 수주 안 주면 그 회사는 없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선택해서 수주를 주었다. 그거는 점수를 줄 만한 거죠. 최근에 제가 또 그 후공정 관련해서 HM 테스트를 하는 업체들 지금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거 공부를 하냐면 보십시오. SK 하이닉스가 골드만삭스의 어떤 정말 나쁜 레포트 때문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엄청나게 그날 빠졌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표는 좋죠. 예상보다 네. 잘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막말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얼마 올랐죠? 지금 제가 지금 2.42%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한 5% 올라도 괜찮을 정도의 오늘의 어닝 성적표 봤어요.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컨센은 올려놓은 컨센이었는데 그거를 또 상회하는 성적표를 나타난 거니까 결국 골드만삭스의 레포트가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까 네. 이게 사실 발주 뭐 이런 건데 네. 하이닉스의 이제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이런 관계가 그렇죠. 있다면 네. 지금 골드만 보고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하이닉스의 가격 결정력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골자였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가격이 정말 하락할 거면 이거는 실적 면에서는 이제 수익률이 좀 안 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날의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고가용 HBM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권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 저가용이라든지 아니면 범용 HBM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겠죠.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연내에 뭐 예정은 9월, 10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통과가 되면 물론 AMD 향으로는 뭔가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건 있죠. 네. 그런데 엔비디아 향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SK하이닉스의 가격 결정권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건 엔비디아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야, 태원이 형, 이거는 조금 내가 떨어뜨려서 납품한다잉? 아, 왜요? 얘네가 지금 생산 다 통과됐어. 아유, 알았어요. 저는 대신에 고사양 요거는 아시죠? 그럼. 이건 니네가 제일 잘하고, 니네밖에 못하니까. 요거는 뭐 당연히 원빠따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 그러니까 품목별로 다른 형태의 가격 결정권의 형성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독점적 구조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좀 지금 시점에서는 있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HBM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래서 요즘에 코스닥 업체들 공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HBM을 만들어서 완제품 포장하기 전 단계가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장비 업체를 좀 요즘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테스트 장비 업체. 네, 테스트 장비 네. 업체. 요것들은 제가 실제 탐방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FN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그 검색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테스트 장비 업체 레포트 나온 건 꼬박꼬박 읽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시세가 나와도 오늘 좀 쉬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유니 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유니 네, 테스트요. 요거 지금 제가 지금 면밀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거든요. 아직은 제가 컨빅션 바이콜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이게 HBM4 그래서 요거에 대한 테스트 장비 업체가 뭔가 조금 말이 되거든요. 레포트를 읽어보면 말이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나오는 레포트가 있으면 좀 챙겨서 다시 한번 좋아요.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잠깐 쉬고 올까요? 잠깐 여러분들 쉬었다가 여러분들 또 고민하시는 섹터나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민 댓글로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 이제 뭐 차트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즉흥으로 또 상담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 예. 종목 상담, 섹터 고민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부장님 지금 네. 요거부터 저도 너무 궁금해서 네. 약간 초반에 비해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건 지금 뭐 오늘도 고점을 찍긴 찍었잖아요. 연고점 연고점 찍었죠. 거기에서 조금 힘이 부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제 출국 전에 일방적으로 좀 이 협의를 연기한다 뭐 이런 미국발. 네네. 네. 2+2 통상 그 협의가 조금 연기가 됐다. 베센트 장관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조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지. 사실 지금 코스피가 0.7% 상승, 코스닥은 강보합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지금 요 시장 전반적인 힘은 왜 약해진 거라고 보세요? 이게 또 예민한 얘기라서 네. 그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떤 정권이 여당을 잡든지 간에 네. 일단 초반에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도 사실은 뭐 3천, 뭐 4천, 5천 이런 포인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 심지어 세제 관련된 개혁까지 그렇죠. 단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박수를 쳤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여러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빠 일어나. 지금 분위기 괜찮죠. 낮잠 잘 때 아니야. 그렇죠. 주식할 때야. 네. 조카가 그렇게 그런데 이번 주부터 뭔가 정부단에서도 뭔가 단서를 막 낍니다. 잠깐. 이거 분리과세 배당 이거 단서를 하나 넣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런 거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되는 거야. 잠깐만요, 형. 그건 아니잖아. 이거 뭔가 계속 이렇게 버틀리게 걸리는 거죠. 조건이 그리고 붙는구나. 주식 투자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날개를 피고 있는데 갑자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된 거 부활?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은 12억이, 그러니까 물론 주택 하나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과하게 되면 여전히 세금이라는 게 또 버틀레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50억이라는 제도 허들에서 다시 10억으로 내린다라는 다시 컴백? 이거는 형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는 아니잖아. 이런 거에 대한, 물론 지금 7월이니까요. 11월, 12월에 항상 우리 몇 년간 계속 겪어왔던 그 코스닥 종목들의 매물 폭탄, 이게 사실은 대주주 양도 회피 물량에 대한 항상 노이즈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 밸류업 이런 단계적으로 이런 증시 부양의 단계적인 흐름들이 정주행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꼬였던 관세만 풀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쉽진 않구나. 그래서 과정이. 물론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 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물론 오늘 들어와요. 네, 들어오긴 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도 피로감이 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쭉 한번 투자 전략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또 들으면 그렇게까지 이제 거품 물던 투자 전략가들도 물론 외생 변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라는 걸로 여러 가지 이런 레포트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건가라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여론적인 형성들 되는 것들도 투심에 네. 조금은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그렇군요. 피로감에 따라서 좀 쉬고, 다만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뭡니까? 한 단어. 밈. 밈주식. 밈주식이 엄청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밈 주식이 말은 밈이지 잡주잖아요. 오픈도어 이런 거 뭐 네. 아래 위로 난리 났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 도너츠 이름 도너츠 뭐죠? 뭐 크리스피. 맞아, 그것도. 그것도 막 급등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막 별로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주식들이 막 뜬금포 상승을 막 합니다. 뭐 1, 20% 상승이 아니라 뭐 몇십 프로 올라. 근데 부장님 그런 동전주들이 움직인다는 게 마지막 신호다라는 그런 얘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게 반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좋아. 지금까지 그래 왔었어. 밈 주식이 오르면 끝물이더라. 그리고 움직이지 않던 우선주들이 움직이면 끝물이더라. 그리고 코스닥 정말 말도 처음 들은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거 끝물이더라. 과거 그랬어. 맞아요. 저 인정. 그런데 미국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력 테마의 종목들이 그 테마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정말 큰 덩어리의 강력한 섹터입니다. AI 다 메꿨습니다. 물론 성장주들의 지금 실적이 답보되지 않고 뭔가 미래의 실적을 여러분 팔란티어가 PR 몇 배인지 아십니까? 몇 배요? 300배입니다. 300. 300배 PR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재 시장을 주도하는 최근에 증권주 보세요. 네. 증권주가 다시 또 빠지지 않습니까? 거래 대금 늘어나고 고용 예탁금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거래 예탁금 65조 대비해서 지금 신용 금액은 한 21조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보면 그렇게 과도한 상황도 아닙니다. 증권주 왜 빠져요? 실적이 안 좋습니까? 좋아진다니까요. 컨센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제도적인 것까지 맞춰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국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뭔가 버틀에 걸린 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거고 미국 시장도 아직은 버블이 아니고 좀 더 올라갈 저는 한 9월 정도 돼야 저는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뭐 저 민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끝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 주인공들이 조정 시 다시 살아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누가 산다? 기관 투자들도 사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과거의 어떤 그런 상황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근데 수급적으로는 조금 특이한 게 네.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좀 늘고 있는 것도 같아요. 5,600억 원 넘게. 근데 맞아요. 개인 매도세가 또 늘고 있어서 네. 하이닉스 상승 탄력도 현저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긴 합니다. 0.5% 상승까지 상승 탄력 좀 줄고 있고. 근데 저도 네. 약간 시기적으로도 약간 제 생각인데 이제 휴가철 다가오잖아요. 뭐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좀 이제 현금 좀 찾아놔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시기상 지금 7월 말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고민 상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좀 요즘에 보고 있는 곳이 중국 감산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야, 이거 철강 쪽,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중국 감산하면 이제 좀 벼 좀 드나? 철강 쪽이? 어떻게 보세요? 그쪽은? 철강은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제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승의 그 완성의 퍼즐은 누가 맞춘다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커머더티 섹터가 올라가면 상승의 어떤 선순환의 마지막 퍼즐은 맞춰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만나면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버리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업황 개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대한유화 들어보셨죠? 롯데케미칼. 여러분 지금 사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여전히 이 케미칼 업체들에 대한 업황은 개선되는 게 없다. 그러면 두 가지 버전. 얘네들도 밸류에이션이 싸요. 북밸류가 되게 싸요. 저 PBR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주주환원에 관련된 뭔가 개선 정책이 있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뭔가 이용해서 뭔가 레벨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단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고 현금 여력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여전히 자체 체력만 가지고는 그렇게 레벨업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반사수혜라는 그런 키워드가 붙여버린 순간 그렇죠.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철강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화학도 스프레드가 조금 개선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미묘한 변화만 보여도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은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업황 기상도는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또 동국제강 같은 경우 또 배당을 또 괜찮게 해줍니다. 배당이 또 배당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 철강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유 뭐 사자마자 물리면 뭐 어때 뭐 배당 주는데 그렇죠. 약간 요걸로 자기와 합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물려도 쫄릴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제 보면 제 아시는 분들도 추가 매수 좀 하시더라고요. 네. 야 이거 왜 사세요? 그러니까 1번 때문에 사는 건데 아이 그래도 나는 배당도 좋고 여기서 내가 볼 때 관세 우리나라 협상만 되면 이거는 도요타 13% 올랐지 얘는 20% 올 것 같아요. 이런 약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어때? 어차피 협상할 거 아니야? 관세 여기서 마무리 될 거잖아. 그래서 연내는 무조건 될 거 아니야?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조만간 해소가 될 거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확신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이제 기사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관세 협상 성공하면 대박. 실패해도 배당 아닙니까? 약간 이 서울의 보험 실패해도 배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동차만 약간 못 올라갔다라는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자동차 관세 진짜 해가지고 일본처럼만 나오면은 쭉 올라가겠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떨어질 때 좀 들어가자. 자동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NH투자증권도 오늘 이제 스팟 레포트가 나왔는데 대충 한번 읽어보니까 달라진 건 없다. 달라지는 건 없고 투심이 개선될 여지는 있고 기존에 레포트 썼던 그 골자는 결국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그 다음에 사실은 국내 주식 증시가 레벨업이 어느 정도 4,000포인트가 넘어서려면 항상 내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 올라와야 되고 그렇죠. 현대차 기아가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생산 라인업은 당장의 판매 데이터는 별로 섹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북미 지역에서의 성적표는 그래도 박수 쳐줄만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 관련된 신차 라인업도 테슬라의 저가 신차 라인업처럼 이 현대차 기아의 라인업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본업에서의 점수는 얻을 가능성이 있고 이 관세의 불확실성만 좀 해소가 빨리 되면 충분히 도요타만큼이라도 아마 으라차차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세미나 끝나시고 피곤하신데. 이렇게 달려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0.7% 상승,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지금 방향성 좀 보고 있는 상황, 강보합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강보합 정도, 하이닉스가 1%대 상승해주고 있고요. 오늘 LG, 엔솔이 상당히 좋죠. 8%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 바이오로직스 2%, 2.8% 상승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가 지금 0.6% 정도 빠지고 네이버가 1%대 하락 보이는 거 외에는 네.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좋은데 그렇습니다. 지수가 좀 약해지고는 있어서 이 부분 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까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